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우리 정규과정 시즌3 론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즌1하고 시즌2하고 이제 시즌3째인데, 이제, 다시 새로운 얼굴들이에요. 우리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2달 동안에 이제 잊지 못할 추억과, 그리고 굉장한 우리가 내공을 쌓아가지고 갈 겁니다. 저 오늘 첫 시작하는 날이라서 저도 너무 기쁘고, 자, 일단은 우리가 시즌3를 시즌2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빨리 시작을 하게 됐어요.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요번에 이제 신토익이 론칭을 됐죠.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강의를 이제 개편하면서 다시 찍게 됐는데,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네, 신토익이 이제 론칭이 되고, 사실, 우리, 요번 달에 이제 교재도 새로 나왔고, 우리 인강도 이제 촬영을 하면서, 바로바로 업로드 하면서 이제 강의가, 론칭이 되는데, 조금 동시토익에선 신토익을 늦게 준비했어요. 많은 사실 다른 업체나 다른 강의에서는 신토익이 나온다 그래서 예측해가지고 막 강의도 찍고 책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모르잖아. 시험도 안 봤는데 어떻게 알고서 걸래.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보고 연구하고 자신 있을 때 내자 하는 생각 때문에 충분히 보고 정리한 다음에 내기에 대해서 조금 늦었어요. 하지만 늦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한테 더 알차게 신토익에 대한 준비 여러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토익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신토익에서는 대충 내가 꼼수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제일 큰 변화는 IC에서는 독해 비중이 되게 크게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독해가 되지 않고 내가 제대로 영어 문장을 해석하지 않고서는 이제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변화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막 스킬만 가지고 꼼수 가지고 막 700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자꾸 퍼지게 되면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죠. 영어 실력도 안 되고 대충 준비한 사람들이 점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지금 ETS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ETS에서 마음은 내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점수가 제대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별화되는 시험이 당연히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고 동시토익에서는 처음부터 독해를 강조해왔어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당연히 동시토익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비교 우위를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신토익에 대해서 기대가 커요. 정말 제대로 우리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은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또 그래서 신토익에 이제 새로 만든 강의를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 자 예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막 뭐 스킬만 가지고 뭐 토익은 기술이야 막 이제 이런 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스킬이라는 게 뭐냐면 나도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많이 봐요. 왜냐면 정말 신창 강사하고 아주 그냥 좀 어설픈 선생님 강의라도 들으면 하나라도 배울 게 있어. 그러면 그걸 보고서 좋은 건 다 나도 배워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많이 보는데 보면 이제 스킬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킬이라는 게 다 이상한 건 아니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하는 스킬은 뭐냐면 영어의 규칙이에요. 여기서 얘 나오면 못 찍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가 여기서 영어에서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마치 나만 가지고 있는 무슨 스킬인 것처럼 전달을 하는데 영어 규칙이에요. 영어 규칙. 그래서 우리 동시토익에서는 여러분이 토익 시험을 보는 데서 필요한 모든 영어 규칙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계속 기억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달 후에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탁 치면 탁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자기 걸로 숙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쌓아나갈 건데 자, 이제 신토익에서 큰 변화는 없다 그랬어요. 신토익에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대로 이제 앞으로 쭉 해나가면 되는데 이제 사실 신토익을 변화하면서 많이 업계에서는 변화가 있었어요. 막 이제 신토익 준비도 하고 뭐도 하고 사실 그러면서 토익 시장이 굉장히 이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건 사실 관심 없겠지만 저는 또 이제 그런 관점을 또 가지게 되니까 막 토익이 TV 광고도 하잖아요. 그죠? 토익이 사실 그럴만한 산업은 아니야. 그런데 막 TV 광고도 하고 과열이 되면서 막 기라성 같은 막 출판사들이 3, 4년 전에만 해도 엄청난 출판사였는데 막 부도 나고 막 그래요. 요즘에. 그리고 시장이 막 재편되고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서 동시토익이라는 브랜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막 TV 광고하는 거 아니잖아.
대대적으로 막 마케팅에 돈 쏟아갖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건 동시 토익은 대부분이 친구 추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추천. 한 70% 이상이 친구 추천이야. 그러니까 어떤 광고 문구보다 내 친구가 친한 애가, 내가 봤을 때 찌질해 보였던 애가 갑자기 동시 토익 듣고 나서 내가 얘가 800 나왔대, 900 나왔대. 그거 이상이 마음을 더 끄는 광고 문구는 없는 거야, 사실. 자, 그래서 동시 토익이 이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동시 토익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점수가 많이 올라와요. 내가 진짜 객관적인 데이터나 어떤 전국의 그런 배틀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 1등할 자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일단은 선생님도 시작할 때 동시통역 쌓였잖아요. 영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시작을 했고 토익에 대해서 연구한 게 10년이에요.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노는 거 좋아하고 날라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주는데 내가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워크홀릭이야.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해서 눈이 그래서 좀 되게 치밀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바꿨어.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거 바꾸고 토익에서 나오는 거 반영하고 그리고 헷갈려 할 만한 거 쉽게 표현하려고 바꾸고 그래서 쌓여온 10년 동안의 컨텐츠야. 그러니까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대로 공부하면 남들보다 시간 낭비 안 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가 많이 오르는 거고 저는 정말 전 국민이 동시토로 공부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왜냐면 정말 쉽고 빠르게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동시토익에서 공부를 이번에 제대로 하고 가면 2년 됐어요, 만료됐어요 해도 다시 공부하지 않아 되게 빨리 만회할 수 있어. 왜냐하면 막 단발적으로 막 외운 것들이 아니고 제대로 이해하고 틀을 잡았기 때문에 요건 한 번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단어 어휘 같은 거 잠깐 까먹었던 것만 공부하면 금방 만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영어 실력도 늘어가고 재미있어지고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동시토익 수업 듣고서 많이 하는 말이 신세계가 열린 것 같아요 라는 말 많이 해요. 내 말이 아니고 학생들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때 뼈대빠리를 알았더라면 네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도 우리 충분히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젊은 나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냐면 영어가 재밌어졌어요.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뿌듯해요. 뭔가 해준 것 같고 그리고 800 목표로 들어왔던 친구가 영어가 재밌어서 저는 900까지 한번 해볼래요. 자기를 스스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가고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걸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다 느껴야 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똑같이 느끼려면 동시토익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저기 인강 듣는 친구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나 어떤 경우에서건 동시토익을 잘 선택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수업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 계속 자랑자랑했던 10년 동안의 컨텐츠 그걸 하나씩 하루하루 강의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완전히 내게 될 수 있도록 자꾸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는 그냥 대충 하고서 끝내고 이런 작업은 아니에요. 굉장히 몰입하고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내 모든 시간을 헌신하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건 내 몫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수업 시간 들었어. 그게 완전히 내게 될 수 있도록 소화하고 까먹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고 치밀하게 해나가는 작업. 요걸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사실 거창한 게 아니고 자, 지금 마음은 다 똑같아.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공부할 만한 자세가 돼 있어야 돼.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번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해서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토익 공부할 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쟤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토익금 점수 빨리 나오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걔가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게 아니고 걔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다는 얘기죠. 한 가닥 했다는 얘기죠. 공부. 그때 자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토익 공부를 하는 것도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 고등학교 때 그만큼 못했어요. 만약에 아쉬움이 남아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아쉬움 만회하면 되잖아요. 그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공부할 수 있는 그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오래 앉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오래 앉아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네, 지금 내가 이전에 공부를 많이 안 해봤다는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 스스로에 대한 스탠다드 기준이 좀 낮아. 그러니까 공부 조금 하다가 할 만큼 했다. 이제 이만큼 충분하다. 이러고 그냥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랑 옆에 앉아서 공부해보잖아요. 얘는 도통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일어나고 싶다 할 때 5분 더, 10분 더 앉아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체육관에 가서 보면 내가 근육을 쌓으려고 뭐 여자친구들도 근육 만드니까 자 가잖아요. 가면 처음에 역기 막 들어. 역기 들으면 처음에 5번도 들기 힘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갔을 때는 하나씩 더 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또 열흘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10세트씩 막 들고 있고 근육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처음에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 재밌진 않아요. 들기 힘든데 아다다다다다 이걸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부할 때도 똑같아. 공부할 때도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본 적이 없다는 친구들 공부할 수 있는 공부에 필요한 근육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 그거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 2주 동안 제일 중요한 게 조금 더 붙어 앉아 있는 거. 자, 누가 카톡 왔어 나중에 봐. 지금 내가 이 공부하는 거보다 이 흐름 깨는 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 자, 나중에 보란 말이야. 친구한테 왕따 당해도 2달 동안 왕따 당해. 지금 이 점수에 뭐 왕따 당해도 되지 뭐. 그죠? 토익 점수 나중에 만든 다음에 멋있게 복귀하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한 2달 동안에는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꾸 몰입해 나가시고 조금씩 늘려 나가셔야 돼요. 자, 내가 그거를 중간중간 확인할 거고 거기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갈구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그런 데서 지고 있다 생각할 때는 나한테 와가지고 때려달라고. 자, 내가 말로 때려줄게. 자, 그러니까 자극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니까 현장 인강 듣는 친구들은 그럼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내가 많은 조언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바로바로 나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2달 동안에 토익 점수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20대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0대 때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 그리고 자기 한계를 잡고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요만한 벽 속에 살았어요. 자꾸 깨서 넓히는 작업. 이건 자꾸 한번 깨보면 넓어져.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요만한 사람으로 살 건지 요만한 사람으로 살 건지가 20대 때 30대 초반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지나고 나면 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계 도전을 안 하게 돼요. 그냥 안주하고 살게 돼. 그러니까 자, 요번에 요 토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계를 자꾸 깨보고 여러분을 넓혀가는 작업. 자, 요걸 해보시고 그러고 나면 2달 후에 점수뿐만 아니라 뭔가가 생길 거야. 스스로에 대한 믿음, 신뢰, 나는 좀 되는 놈인 것 같다. 이 자신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오늘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인사말을 했고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RC 교재하고 교재 설명부터 할게요. 복화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RC 해설서가 있는데 자, 이 2가지는 필수 교재고, 요건 옵션입니다. 그래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교재 구매 페이지에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파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불편하다는 친구들은 구매해서 보셔도 되고, 자, 요거는 2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중에서 이제 RC는 우리 수업식의 진도가 나갈 거예요. 진도 나갈 거고, 복화는 수업식의 진도가 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복화가 여러분의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화가 완성되면 토익은 완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진도를 이제 내드릴 거예요. 하루에 한 챕터씩. 오늘 공부하시고 내일 또 한 챕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또 한 챕터 공부하시고 목요일날 이제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3일에 한 번 시험을 보는데 자, 진도가 어떻게 나가냐면 볼륨 1이 요번 달 홀수 달에 하고 볼륨 2, 여기 이제 2번째 짝수 달에 들어갑니다. 그럼 품사별로 쭉 나눠져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형용사부터 시작이 돼요. 형용사, 데이 1부터 시작해서 여기 6까지 있고 요거 끝나고 나면 동사, 데이 7부터 시작해서 15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한 챕터씩 매일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그러면 목요일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데이 1부터 3까지 시험을 보겠죠. 그죠? 그럼 3일 후에 또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데이 4부터 보는 게 아니고 누적할 거예요. 그죠? 언어 공부라는 건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갈 거고 자, 3번째도 또 누적할 거예요.
네 번째 또 누적하려니까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 9챕터까지 시험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시험은 day 7부터 15까지 또 이렇게 9번에서 한 번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반복하는 효과예요. 자,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부터 공부 시작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어장 이렇게 펴보시면 우리 단어장은 항상 여기가 영어가 나와 있고요. 자, 한국말로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 이제 표시하고 여기는 막 예문이 나와 있어. 그럼 예문이 이제 또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를 외우는데 비즈니스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잖아요. 그죠? 사업 아는 거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예문이에요. 예문. 자, 예문에 뭐 나와 있냐면 거래를 하다라고 할 때 do business 짝꿍이에요. 그럼 누구누구와 거래하다 할 때 전치사 누구 짝꿍? with 짝꿍. 요거까지 챙기면서 봐야 돼요. 내가 어저께 부산에 갔는데 on business 부산에 갔습니다. 그럼 뭐 상 갔다는 얘기야? 업무상 같습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뭐 이런 거 있죠. 비즈니스 프랙티스 하면 무슨 뜻이에요? 프랙티스 어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무슨 뜻이야? 사업? 관행. 이런 뜻이에요. 네, 같이 짝꿍이 된 애들은 묶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비즈니스는 전부 불가사명사인데 유일하게 가사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의미가 전혀 달라. 이때 무슨 뜻이 돼요? 회사, 기업, 업체 이런 뜻이에요. 8세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대충 사업이라고 두리뭉실 해석했다가 3점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문을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쭉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나 비즈니스 완벽하게 외워놓고서 다음 단어 넘어가야지. 그럼 부담돼서 공부 못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볼 때 단어 보고서 이런 뜻이구나. 그 다음 예문도 읽어보세요. 아직 한국말 보지 말고 본 다음에 혼자 해석해봐. 뭐 누구와 사업을 하단가? 맞구나. 이렇게 on business 그러면 사업 위에서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봤더니 업무상. 우리도 업무상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기가 연상하면서 자꾸 외우세요. 자, business practice가 뭘까? 사업 연습인가? 했더니 아니야. 관행. 관행이 뭐지? 모르겠으면 또 사전 한번 찾아보시고 관행이 뭐예요? 관행이라는 게 많이 행해지는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에요. 행해지는 행태 이런 걸 관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면 관사가 있으니까 객체화 되니까 이건 회사구나. 이렇게 처음엔 쭉 봐. 요거를 그래서 한 챕터를 쭉 보세요. 데이 1을 그래서 쭉 본 다음에 끝났어. 그럼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예요. 보고서 아까 전에 업무 상했으니까 기억날 수도 있어. 그런데 기억이 안 나. 그때 자꾸 자기 머리 박으면 안 돼요. 우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외워? 난 왜 이렇게 자꾸 까먹지? 이런 생각하기 좀 공부하기 싫어져. 자꾸 사람이 어떻게 돼? 다운된단 말이야. 사람이 기분이 긍정적이어야 공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자, 왜 안 외워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앞으로 한참 볼 거니까. 계속 볼 거니까. 자, 그런데 차라리 보면서 이거 나 기억하고 있네. 이런 거 스스로 칭찬해 주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봐. 당연히 두 번째 보면 안 보이지. 세 번째 봐도 또 까먹는단 말이야. 네 번째도 또 7번까지 보세요. 7번 7회.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7회가 매직 넘버래요. 7번을 뭔가를 보지 않나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확 남게 된대요. 그래서 7회까지 보세요.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좀 친근함이 많이 쌓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번에 뭘 하냐면 영어를 가리세요. 손바닥으로. 한국말을 보고서 이제 영작을 해보세요. 영작. 내가 정말 토익 시험에서 점수화 시키겠다는 사람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요걸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막상 업무상 그러잖아요. 업무상 뭐였더라 전치사? 이런단 말. 인 비즈니스인가 미든가 그때 보고서 맞다 원이구나. 하는 자고 여기서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시험장 가서 뭐였더라 나중에 선생님 정답 알려준다면 그때 한단 말이야. 그건 듣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 작업까지 해보셔야 돼요. 요 작업. 그래서 요 작업을 한 3회 하세요. 3회. 자, 한국말에서 영어로 가는 거. 그래서 세 번째 할 때는 정말 미치게 계속 안 외워지는 거 있어. 그런 거는 항상 이렇게 뭐죠? 형광펜 가지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것도 계속 반복해야 되지만 형광펜으로 표현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누적해서 봐야 돼요. 내가 취약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번 달부터 우리가 새로 도입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RC 점수가 300점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동시에 또 정규반 과정을 모든 걸 다 소화하는 게 조금 사실 버거워요.
왜냐면 동시에 통해서 정규반에서 2달 수강하고서 만점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인터뷰 올려놓은 것도 있고. 자, 그럼 만점이 나올 정도니까 내용이 엄청 많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IC 점수가 300점이 안 돼. 그러면 그걸 다 소화하는 게 무리란 말이야. 그죠? 특히 복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복화 시험 보니까 내일 모레 시험 보니까 무작정 들고 있는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질 않아. 왜냐면 요거 하느라고 다른 게 자꾸 빵꾸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 요번부터 복화 시험을 2원 할 거예요. 1하고 1호. 그래서 1은 지금 설명한 요거예요. 복화 교재. 자, 요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뼈대 바르기 숙제라는 걸 계속 할 건데 그러면서 문장 해석하고 구조 분석하고 연습을 계속 합니다. 그 숙제에서 나와 있는 단어들 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만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해도 누구나 700~800점 사실 나오니까 자, 내가 아직은 복화 시험 보는 게 버겁다 하는 친구들은 요 시험을 보세요. 요 시험. 요 시험은 보게 되면 미리 이제 단어장이 나갈 거야. 시험 외우는 거 나가고 그것도 보고 또 집에서 숙제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죠. 그죠? 시험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죠. 그리고 숙제하면서 보게 되면 문장 안에서 보기 때문에 문장은 상황이 있잖아. 그럼 요런 상황에서 쓰인 요 단어거나 훨씬 더 그 단어가 머릿속 깊이 남아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요게 버겁다는 친구들은 요걸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요번 때부터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300점대 밑이라서 내가 조금 버거워. 그럼 요걸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나 300점대 안 되지만 나 그래도 빡세게 해볼래. 도전해보시는 거 좋아요. 해봤다가 나중에 힘들면 다시 돌아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일 하시면 돼서 시험지는 항상 여기 2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인강 잡는 친구들도 요게 이제 시스템을 도입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강의 목록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강, 2강 쭉 나와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제 단어 시험 1 이렇게 맨 밑에 새로운 강의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오픈하셔서 여기서 퀴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인강 친구도 똑같이 단어 시험 다 보실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퀴즈 버튼 누르면 2가지가 선택사항이 뜰 거예요. 근데 아직 한시적으로는 이게 시스템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제가 막 생각해낸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밑에 나와 있는 목록 아래 하단에 있는 단어 시험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번 복화 일단은 시작하세요. 데이 1부터 데이 3까지 요거 준비해 보시고 요번에 복화 시험 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스터디에서는 뭘 많이 해야 되냐면 단어 서로 계속 누적하면서 이제 시험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나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서 하게 되면 내일 단어장 시험 보는데 이제 시험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뭘 해야 되냐면 단어 하나라도 틀릴 때마다 이제 100원씩 받기.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자,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내게 되잖아. 그럼 되게 손이 창피해. 그래서 자기 전에 다 아직 안 외웠다 그러면 내일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공부를 좀 더 하고 자게 된단 말이야. 이런 강제성이 좀 더 생겨요. 그래서 단어 시험 꼭 누적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문제집을 사가지고 풀게 될 텐데 풀게 되면 그 문장 돼가지고 독해 연습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독해 연습.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도 독해 연습 여러분이 많이 하실 건데 그것만 가지고 그거는 이제 혼자 막 써봐야 되잖아요. 근데 스터디 장점은 뭐냐면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말로. 그럼 4명이 문제를 풀었어. 그럼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있다 뭘 해줘야 되냐면 크리틱을 해줘야 돼. 이거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지적질을 잘 해줘야 돼. 네, 지적질을 처음에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적 받은 기분이 어때요? 별로죠. 그죠? 그럼 뭐야 잘났어 정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 차례를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똑같이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스터디 팀이 한 번은 굉장히 막
좀 불안불안할 정도로 저 형이 나 싫어하나 막 이랬던 팀이 있었어요. 근데 점수가 한꺼번에 엄청 올라갔어. 그러니까 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적해주고 그러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작업을 해야 되고, 자 우리 이제 인강 듣는 친구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스터디 모임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스터디 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서울 지역 말고는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우수 스터디 시상도 있어요. 시상 10만 원 외식권 외식 지원해드리고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어요.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 내가 우수 스터디 팀이 나오면 한번 윤지원 쌤하고 저하고 갈 거예요. 만나러.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스터디 운영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업 운영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RC 점수를 올리려면 앞으로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나는 RC 강사니까 내 이름도 얘기 안 했어요. 자, RC 담당하는 신정원입니다. 자 RC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간단하긴 두 개 이것만 하면 돼요.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뼈대 바르기. 동시 토익의 그 유명한 뼈대 바르기. 자, 이게 뭐냐?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뼈대 바르기라는 거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툴이에요, 툴. 자, 뼈대 바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장 구조를 이제 앞으로 파악하는 눈을 확 키우게 될 겁니다. 자, 요것만 되면 구조 파악이 되면 누구나 RC 점수 300점대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구조 파악 못하는 친구들도 300 나오는 친구들 있어요. 연수 갔다 와가지고 오늘 좀 감이 있어. 아니면 토익 좀 공부는 안 해봤지만 편입 공부하느라고 영어 단어를 무지하게 외웠어. 이런 친구들 300 나와요. 근데 여기서 끝이야.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봐. 연수 갔다 왔단 말이야. 1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 영어 실력 되게 많이 늘었겠다. 이제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LC는 잘 나와. LC는 들리니까. 근데 내가 연수 가가지고 막 문장 구조 파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스피킹 좀 하고 듣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300 초반밖에 안 나와. 그럼 합산해봐야 700밖에 안 나오니까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런가? 다음 달에 시험 보자 똑같아.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RC 문제 푸냐면 쭉 있다가 얘가 느낌이 좋다 얘. 이거 같다 얘. 감으로 자꾸 푼단 말이에요. 구조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여기서 안 올라가요. 우리는 정규반에 왔으면 300 목표인 친구는 없어. 나 300점대에서 400점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올라가기 위해서 일단 올라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초공사가 뼈대 바르기란 얘기예요. 요게 돼야지 여기에서 한 단계 그다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법도 배워 나가죠. 나랑 2달 동안 문법 공부하고 나면 토익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영어에서 필요한 문법은 다 끝나요. 끝나고 내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건 나랑 공부하면 문법이 되게 재밌어질 거야. 문법이 어떻게 재밌어요? 재밌어져요. 나도 재밌어. 지금도 재밌어. 왜 재미있어지냐면 지금까지 문법에 재미없었던 친구들은 얘를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막 외우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야. 우리 뇌는 이해하지 않는 거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얘가 이랬구나 막 연결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큰 틀이 잡혀가기 시작해. 그럼 영어가 재밌어져요. 자, 그런데 재미만 있고 이제 끝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듣고서 그렇구나. 나가는 순간부터 오늘 뭐 먹지? 누구 만나지? 복습을 안 해왔어. 그럼 점수는 안 나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재미있게 해주는 건 내가 해줄 거야. 여러분은 이제 재미있게 공부하고 나면 까먹지 말아야 되잖아. 그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복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은 안 나갔어요. 내일도 안 나갔어요. 안 나가요. 모레부터 나갑니다. 단어장이 나가요. 단어장. 요거는 단어를 정리해 준 게 아니고 우리 하루하루 배운 문법을 서머리한 서머리 노트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단어장 하루에 3번 보는 거 요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파트 5 점수도 결정되고요. 여기서 독해도 다 결정돼요. 그래서 요거는 신주단지다 생각하시고 몸에 딱 붙이고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조그맣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동 중에 아니면 자기 전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보세요. 요거만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이제 토익 어휘 챙겨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복화교재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복화교재. 우리 복화교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제일 얇은데 적중률은 제일 높아요. 복화교재가 사실 쓸 때 제일 힘들어. 그래서 처음에 되게 망설였는데 제가 쓴 이유가 시중에 나와 있는 복화교재가 토익스럽지 않은 단어들 너무 많이 넣어놨어. 그냥 뭐 있어 보이려고. 그러게 시간 낭비잖아. 어려운 단어는 특히 안 외워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추려내고 필요한 단어만 딱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복화교재에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생기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없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점짜리 한두 개 빼곤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화교재 가지고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예문 영작하는 거. 이거 공부한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제가 이번 독해 풀면서 깜짝 놀랐어요. 독해 너무 빨리 풀려서 깜짝 놀랐어. 이런 얘기를 해. 그냥 내가 여기 발췌한 예문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문은 두세 개 발췌하는데 막 거의 1시간 걸린 것도 있어요. 가장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예문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독해를 할 때 이게 단어고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가 아니라 그냥 쭉 읽으면서 How are you처럼 쭉 보면서 그냥 바로 프로세싱 되는 문장들이 많아질 거야. 그럼 당연히 정확도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문 위주로 공부를 쭉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이제 구조 파악했어요. 문법 잡혔어. 어휘 챙겨놨어. 누구나 점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더란 얘기예요. 예전에 한참 됐는데 우리 이 교재 만들기 전에 우리 수업에서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내가 감동할 정도로,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 친구가 뼈대 바르게 뭐 완벽하게 하고요. 뭐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우리 반 와가지고 초반에 300 초반까지는 쉽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달에도 또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점수가 또 300 초반이야. 근데 영어 점수가 원래 이쁘게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뭔가 평행선에 긋다가 임계점이 다다르면 수직 상승해요. 영어는. 또 그러다 평행선이다 또 수직 상승해. 그래서 계단식 상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나 여기 있나 보다. 다음 달에 점수 또 오르겠지 생각하고 또 굴하자고 열심히 했어. 미친 듯이. 그리고 시험 봤는데 그 다음 달에 또 300 초반이야. 얘도 미치겠고 다들 미치게 된 거야. 왜냐면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게다가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 또 뭐가 문제야? 그 친구는 뼈대 바르게 완벽하게 해요. 문법은 귀신이야. 문법 문제 하나도 안 틀려. 어휘도 웬만한 건 다 챙기고 있어. 근데 점수는 계속 300 초반이야. 자, 뭐가 문제가 봤더니 이 친구가 뭐가 안 되느냐? 해석이 안 돼요. 이런 점수 안 나와요. 자, 이 친구는 5, 6년 전 친구라 그랬어요. 이제 신토익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자, 요게 돼야지만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게 구조도 다 알아. 문법도 알아. 어휘도 챙기고 있어. 근데 왜 해석이 안 돼요?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지금까지 많은 친구들이 문법을 위한 문법을 공부를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문법은 열심히 공부해서 문법 문제 푸는 데만 적용해. 그럼 막상 독해를 할 때는 문법은 깡그리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한단 말이야. 그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죠. 투부정사가 명사구 역할하면 뭐하는 것 해석한다. 다 배웠어. 근데 막상 독해할 땐 투부정사가 나오면 명사구냐 형용사구냐 부사 관심도 없어. 어떻게 해석해요? 마음 급하니까 단어 가지고 짜집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운이 좋으면 해석이 제대로 되고 운이 나쁘면 나 혼자 소설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분을 미친 듯이 나는 독해를 했는데 정답이 아니고 다 피해가지고 오답만 찍어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소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정확한 해석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문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2달 동안 미친 듯이 문법 공부하는 게 문법 문제 풀려고 하는 게 10문제밖에 안 나와요. 토익에서 10몇 문제.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문법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단어가 이런 순서로 이런 형태로 나열되면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규칙을 모아놓은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어 문장을 영어라는 언어를 독해를 하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배우고 해석할 때 적용 안 해. 그럴 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뭘 하냐? 그때 내가 이제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우리 교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재는 강의를 위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웠어. 그러면 투부정사가 들어간 문장을 내가 쫙 발췌해놨어. 그러면 그게 집에 들어가서 분석하면서 해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문장에 적용이 안 되면 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습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뼈대 바르게 하는 법 가르쳐주고 문법 재밌게 설명해주고 어휘 추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걸 다 알았으면 요걸 다 버무려서 해석을 하는 건 자기가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너 내일부터 검사할 테니까 해석 연습해와. 그 다음날 시켰더니 막 가관도 아니야. 적용이 안 되니까 막 버벅 이건가 저건가 이러고 계속했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약간 틀이 잡혀가기 시작해. 안정적으로. 계속했어요. 계속 일주일 정도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300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 달에 바로 RC 점수만 100점이 올라갔어요. 이 친구 카페 가면은 속이 있어. 이름이 아이디가 옹알이야. 자기가 옛날에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옹알옹알 했다고. 이 친구 좀 읽어보세요. 이 친구 읽어보면 와, 공부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자기 스탠다드 기준을 높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남들이 성공 후기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요. 그죠? 아,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옹알이가 한 실수를 여러분이 같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 문법 따로 해석 따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뭐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명사절 배웠어. 명사절 들어가 있는 문장 내가 어휘만 알고 있다면 다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용하는 연습 바로바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구조 파악해야 돼요. 그건 뼈대 바르기가 도와줄 거고 2달만 지나면 동시 토익에서 나온 사람은 구조 달인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 숙제만 잘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파악에 대해서 문법 알아야 되죠. 어휘 알아야 되죠. 3박자예요. 3개. 토익의 문제 유형은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 3개가 종합이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는 귀결시키는 완벽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필요하겠어요? 집에 가서 요거 같이 숙제 같이 있어요. 구조 파악, 뼈대 바르기 하고 해석하는 연습. 이 숙제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어. 그럼 숙제해 놓으시고. 자, 문법 오늘 배웠잖아요. 그러면 안 까먹게 단어장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복화 가지고 어휘 쌓아나가시면 됩니다. 요 3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3가지. 그런데 요 3가지가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려면 시간이 하루가 굉장히 짧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 최대한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올라가시는 최대한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잠은 줄이면 안 돼. 이건 결사반대예요. 최소한 여러분 7시간은 주무셔야 돼요. 7시간. 여기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없죠? 저는 뭐 10시간씩 자요. 이래서 10시간 자는 건 학생이 아니에요. 그건 돼지지. 네. 7시간은 주무셔야 돼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막 이런 친구도 있어. 예전에 우리 새벽 수업할 때 숙제를 막 하다 보니까 새벽 수업이 6시 40분이었는데 숙제 막 하다 3시 반이더래. 자기는 너무 애매하고 밤을 꿀딱 새고 그냥 또 수업 시간에 온 거야. 그래서 또 수업 듣고 숙제를 또 막 하다 보니까 또 3시더래. 그또 밤에 새고 또 온 거야. 그 친구가 한 달 동안에 한 4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인 친구들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학습 효과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뭐 네가 또 뇌가 하는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똑같이 뭐냐면 우리가 막 뭔가를 머릿속에 인풋이 들어가잖아요. 자는 동안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있잖아요. 컴퓨터 자꾸 끄지 않고 휴면 상태로 해놓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런 사람들 몇 달 안 돼가지고 컴퓨터 아작납니다. 그죠? 컴퓨터도 뭐예요? 종료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안에서 돌아가면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뇌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충분한 휴면을 안 취하면은 뇌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계속 붕붕붕 떠다니기만 해. 그러니까 잠은 충분히 자야 되고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카톡 하지 마세요. 카톡 내가 보는 시간 10분 만들어놓고 왜냐면 거기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주면 계속 말만 길어져. 쓸데없는 애들 뭐 연예인 얘기 나고 이런 애들 있잖아. 놀지 마세요. 그런 애들하고 일단 2달 동안은. 자, 그걸 끊어내셔야 되고 절대로 텔레비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텔레비 너무 보고 싶으면 동물의 왕국 이런 건 봐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그럼 봐도 되는데 텔레비는 어떠냐면은 되게 수동적으로 나한테 플레저를 줘요.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무한도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내가 어떤 플레저를 만드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힘들어서 만드는 작업은 딱 하기가 싫어져. 그러니까 TV하고 공부는 상극이에요. 공부는 어때요? 안 헤어져 미친 듯이 또 외웠는데 나중에 그 단어가 나한테 내가 딱 독해가 됐어. 그때 정말 짜릿하단 말이야. 굉장히 힘들게 얻어가야 돼요. 힘들게. 근데 TV 보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꾸 사람이 늘어지고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TV는 상극이야. 보지 마세요. 저도 TV 안 본 지
드라마 안 본 지 한 진짜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자, 드라마 같은 거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를 다 볼 수 있잖아. 공짜로. 자, 그때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TV 볼 시간 되게 많아. 이제 60대 돼서 이제 은퇴하고 나잖아. 그때 할 일도 없어. 그때 충분히 보세요. 자, 지금은 이 아까운 시간에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시간 줄여가지고 주무세요. 주무시고 조금 운동은 해야 돼. 우리는 지금 막 럭셔리하게 뭐 체육관 가가지고 막 운동 이럴 시간 없어요. 많이 걸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 한 2정거장 미리 내려가지고 걸어가세요. 그만 2, 30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를 해줘야지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돼도 활성화가 돼.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막 너무 찌들어서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루틴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루틴하게. 자, 그래서 우리 출석부 이제 매일매일 관리를 할 건데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도 꼭 이거 하세요. 달력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달력. 내가 인강 들은 날은 이렇게 꼭 X표 쳐놓고 가세요. 이렇게. 자, 이걸 가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출석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출석부 여러분 시험 성적도 다 올라가요. 그거 가지고 다 매일매일 돌릴 거야. 이 몇 점 받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갓 공칠 건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가시화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해질 때 있죠? 여기 눈으로 보면 내가 미쳤구나 이게 자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서는 내가 좀 태만히 했다. 잘 감이 안 와. 눈으로 이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강 듣는 친구들은 반드시 해놓으시고 여기다 막 자기 점수도 써놓으세요. 오늘 단어 시험 25점 맞았다. 이렇게. 12점 이렇게 써나가세요. 그러면서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강 듣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인강이라는 그 최대 장점은 뭐냐면 내가 만약 공부하다가 막 공부가 안 돼. 졸려. 수업 시간 그냥 잘 쓰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인강은 뭐예요? 잠깐 자고 일어나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듣게 됐어. 그러면 내일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강은 그게 없어.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최대 장점이다. 최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룰 수 있으니까 자꾸 미루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 친구들이 좀 동기부여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환급 날짜도 여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해야지 환급. 이렇게. 자, 환급하고 나니까 조금 더 그래도 공부하는 게 더 늘어났어. 그런데 이제 뭐가 또 문제냐면 환급 기간이 이제 못 마치겠다라는 게 가시화됐을 때 또 무는 게 무너지기도 해요. 자, 환급 무너졌어도 여러분 점수는 챙겨야 되잖아.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점수예요. 실력이고. 그러니까 자, 이거 해놓고서 일정 잘 관리해 나가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거를 할 건데, 요 중에서, 오늘 내가 좀 욕심 많은가 봐. 사족이 좀 길어지네. 자, 요 중에서, 뼈대 바르기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영어 문장의 구조를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얘기하는 요 개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자꾸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이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얘기 나올 거고 팔품사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꾸 교재에서 1챕터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개념 다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 일단은 문장 구조를 한번 따져볼게요. 영어 문장은 뭘로 시작해요? 주어로 시작해. 그죠? 주어는 subject, 앞으로 s라고 줄여서 표현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동사. 동사는 verb, v라고 표현할게요. 자,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object, 목적어. 그죠? 자, 근데 목적어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결정해요? 동사가. 난 스스로 완벽해요. 목적어 필요 없어. 그럼 무슨 동사? 자동사. 나 목적어 항상 있어야 돼요. 목적어 의존하면 무슨 동사? 타동사. 그죠? 그러니까 동사에 따라서 목적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일단 요거 기본 구조로 잡아볼게요. 자, 그럼 문장 하나 써볼게요. 주어가 하나 나왔고 동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왔어. I read books. 나는 책을 읽습니다. 여기 영어 문장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품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어에서는 팔품사를 모르고 영어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기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품사는 사자로 끝난 애들인데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나올 수 있어요? 명사만. 명사.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한자로. 이름 명자죠. 그죠? 누군가의 이름, 이런 애 이름은 칠판. 나는 신정원. 자, 얘는 뭐 스피커. 이런 이름이에요. 자, 이런 건데, 자, 이런 애들은 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대명사. 그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대명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명사가 뭐가 명사인지도 알아야 되고, 명사의 기능, 명사는 주어 역할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도, 이 자리에도 어떤 품사만 나올 수 있어요? 명사.
그죠? 자, 그럼 명사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동사는 품사도 이름이 똑같아요.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영어 문장이 두 개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간단한 게 영어 문장인데, 이렇게 간단하다면 영어가 어려울 사람이 없잖아. 근데 어쩔 땐 영어 문장이 막 3줄, 4줄 막 길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영어 문장은 왜 길어지느냐? 왜 길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요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명사하고 두 개하고 동사 하나 나왔는데, 요 세 가지는 필수 요소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영어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요. 주어가 없으면 안 되죠. 주어가 없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장이 있긴 있어. 무슨 문? 명령문. 전혀 다른 뜻이에요. read books는 무슨 뜻이 돼요? 책을 읽어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명령문이 아니면 반드시 주어 있어야 돼. 동사가 없는 건 문장이 아니죠. 그죠? 자, 동사 있어야 되고 타동사 된 반드시 목적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하고 동사는 문장에서 필수 요소. 뼈대라고 부를게요. 뼈대를 구성하는 품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필수 요소에다가 이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살이 붙기 시작해요. 자, 살을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책을 읽는데 저는 아무 책이나 안 읽어요. 저는 재미있는 책을 읽습니다. 자, 명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꾸며주고 싶어요. 재미있는 책. 그때 뭐가 붙어요? 형용사. 형용사 누굴 꾸며주는 애야? 명사 꾸며주는 애요. 자, 형용사가 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자, 형용사 말고 또 볼게요. 내가 재미있는 책을 읽는데 내가 대충 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읽어요. 동사 의미를 좀 더 꾸며주고 싶어. 뭐가 붙어요? 부사가 붙겠죠. 자, 영어에서 수식어구 역할하는 품사는 두 가지입니다. 형용사랑 부사.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살이라고 붙여볼게요. 자, 얘가 들어가면서 이제 문장의 의미가 다채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애가 붙기 시작하는데 딱 두 가지야. 그런데 두 가지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이제 기능. 자, 형용사는 누굴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줘요. 그죠? 긴 머리. 이런 거. 행복한 사람. 그죠? 자,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보다 어디 나오겠어요? 앞에. 그죠? 영어에서 문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수식어구는 자기가 꾸며주는 애 앞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자, 그럼 부사는 누굴 꾸며줘요? 명사 빼고 다. 얘가 좀 얌생이야. 얘 명사만 꾸며주고요. 나머지는 다 부사가 꾸며줍니다. 자, 여기서는 동사 꾸며줬죠? 그땐 동사 앞에 들어옵니다. 자, 동사 말고 뭐도 꾸며줘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라 그랬으니까 형용사도 꾸며주겠죠. 재밌는 책인데 굉장히 재밌는. 가능하겠죠. 그때는 형용사 부사가 어디 붙어요? 형용사 앞에 붙습니다. 자, 그럼 또 누구도 수식해요? 부사는? 부사도 수식해. 열심히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가능하겠죠. 자, 부사는 부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 수식해요? 문장 전체. 그때 어디로 갈까요? 항상 똑같아. 자기가 꾸며주는 애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사의 자리는 훨씬 더 다양하겠죠. 꾸며주는 애가 많으니까. 형용사는 누구만 꾸며줬나? 명사. 어디 나오겠어요? 명사? 앞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런 문제예요. 여기서 빈칸 들어가면 왜 들어가는 품사 골라봐. 동사 앞이니까 부사. 이런 거 이제 여러분 3초짜리 문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갈 겁니다. 자, 네, 기본적인 이론이 이래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 하나에 여기서 부사가 여기도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나온 부사는 누굴 꾸며줄까요?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있는 동사 꾸며줘요. 그죠? 그래서 동사 꾸며줄 때만 예외예요. 동사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문장 끝에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사 골라라. 여기서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부사 고르는 문제가 매달 문제 나와요. 매달. 여기서 만약에 부사를 골라라. 어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동사하고 어울리는 부사를 골라오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부사나 형용사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장이 복잡하고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세 개만 딱 있잖아. 아무리 입문반 친구들한테 해설시켜도 다 잘해. 그런데 여기서 형용사만 하나만 딱 갖다 붙죠? 부사만 하나 딱 갖다 붙지?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때부터는 막 얘를 주어처럼 얘는 막 목적어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구분하면서 이제 어휘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해. 토익에서는. 자, 야, 형용사야 얘는 부사야 알면은 자꾸 발라내서요.
걷어내세요. 걷어내세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 다 걷어내면 뼈대가 훤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뼈대만 제대로 해석해도 3000%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 형용사 부사 살이 붙기 때문이다. 자, 이걸 하나 봤는데 자, 근데 부사가 붙어봐야 뭐 기껏해 두세 개 붙을 거고 형용사도 마찬가지고 자, 얘 때문에 막 세 줄, 네 줄 길어지는 건 아직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더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가 하나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런 문장 볼게요. 자, 목적어를 잘 보세요. 나는 생일 선물로 책 사줘. 책을 보내. 자, 목적어 자리에 어떤 품사 나왔어요? 명사. 그죠? 자,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실 때 문장에 주어와 목적어 역할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목적어 당연히 명사네요. 그런데 자, 이런 문장 볼게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가고 싶어요. I wanna go 하고 썼어요. 자, 이런 문장에 지금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얘 타동사야. 타동사 되면 반드시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목적어예요? to go. 얘가 해석해 볼게요. 영어의 목적어는 우리말로 뭐뭇을 하고 해석돼요. 그죠? 적용해보면 나는 원합니다. 뭐를? 가는 것을 원합니다. 목적어 맞죠? 그죠? 자,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나와야 된다면서요. 이 명사 아니잖아. 명사 맞아요. 자, 얘를 뭐라 불러요, 명사? 구라고 불러요. 자, 요 구 개념 때문에 우리가 영어가 어려워요. 우리한테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구 만드는 방법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명사구는 묶어가지고 명사구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명사구는 단어가 하나 개수 두 개 이상이겠어요? 두 개 이상이에요.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요 자리에서도 명사 대신 뭐 나올 수 있겠어요? 명사? 구 나올 수 있겠죠? 더 길어지겠죠? 그죠?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가야 된다고. I said I had to go. 자, 이런 문장을 또 볼게요. 자, 여기 said 동사가 나왔는데 얘도 타동사야. 말했습니다. 뭐뭇을 말했습니다. 목적어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럼 누가 목적어예요? 대절이. 자, 해석해 볼게요. 내가 말했습니다. 뭐를?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목적어 맞죠? 그죠? 자, 근데 얘도 명사 아니잖아요. 얘도 명사 맞아요. 뭐라 불러요, 명사? 절. 자, 우리는 절의 개념은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주어 동사 나왔다 그럼 우리가 절이라 그러죠. 근데 그 앞에 명사절 접속사가 있으면 묶어서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앞에 만약에 부사절 접속사가 있다 그럼 묶어서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명사절은 명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문장에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주어 자리에도 명사 대신 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명사? 절 나올 수 있겠죠? 더 길어지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대신 뭐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 구 나오겠죠? 형용사 절 나오겠죠? 그죠? 자, 이 자리에 부사 대신 뭐 나오겠어요? 부사? 구가 나오고 부사 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막 세 줄, 네 줄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아무리 길어져도 우리가 구에 대해서 익숙하다면 구를 묶어가잖아요. 덩어리로 인식한다면. 자, 앞으로 접속사가 나와서 접속사가 나왔다가 무조건 접속사 끼고 있는 절은 묶어서 덩어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문장이 길어져도 부담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는 얘나 세 개가 다 똑같이 심플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얘도 주어 동사 목적어 덩어리 인식.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덩어리 인식하는 거. 요게 뼈대 바르기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구는 묶어서 접속사 끼고는 저런 묶어서 덩어리 인식. 자, 구 만드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뼈대 바르기 할 때 묶어야 되는 거 딱 세 개야. 두 가지 종류의 구하고 접속사 나왔을 때 묶어주는 거. 자, 그걸 하다 보면 문장이 길어지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덩어리 인식하는 요 작업 할 건데, 자, 그 중에서 구는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내가 요 자리에다가 하나의 단어를 또 쓰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뭐, 어떤 품사 쓰면 돼?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어떤 품사? 그죠? 뼈도요, 살이에요. 살이죠, 그죠? 명사는 주어하고 목적어 역할이라 그랬어요. 추가적으로 명사는 또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뼈대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명사 없으니까 형용사 안 되겠죠? 그래서 부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나온 부사는 아주 특이했었죠. 누굴 꾸며준다 앞에? 동사 꾸며준다. 동사 꾸며줄 때만 동사 앞에 나와도 되고 문장 끝에 나온다.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명사를 틱 골랐으면 맞았어, 틀렸어?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나도 여기다 부사 쓰고 싶은데 자,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썼어요. 자, 해석해보면 나는 책을 읽습니다. 카페들. 얘가 낄 자리가 없죠. 그죠?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에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읽어요. 뭐를? 책을 읽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여기 명사 쓰면 안 되는데 부사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난 부사가 존재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카페리 이런 게 없잖아.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 반드시 명사 써야 되겠다. 그러면 명사를 원래 있었던 절에 연결해주는 연결어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전치사. 그죠? 자, 여기서 인하고 쓰면 이제 말 되죠. 나는 책을 읽습니다. 카페에서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해주는 연결어입니다. 나는 명사를 또 쓰고 싶어. 또 쓰고 싶으면 전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앞으로 문장에서 명사를 만났는데 그 앞에 전치사가 있다 그러면 절대 이제 명사로 인식하지 마세요. 자, 이런 묶어가지고 덩어리로 인식하세요. 덩어리. 그래서 영어에서 구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얘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서 우리 뭐라 부르냐면 앞으로 전명구라고 부를 거예요. 전명구. 자, 그러면 얘는 묶어가지고 아까 하나의 단어만 쓴다면 여기 어떤 품사 자리라 그랬어요? 부사 자리였죠. 그럼 얘도 덩어리 부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명구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거 말고 형용사 역할도 해요. 자, 처음엔 요거 구분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 근데 나중에 이제 독해가 완성되려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요거 정리할 거예요. 다음 달에. 자, 어쨌거나 전명구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이니까 뼈대요, 살이에요. 살이죠. 그죠? 자, 여기 모르는 단어 나왔어. 그러면 빼고 가세요. 여러분이 뼈대만 제대로 해석해도 3,000%안 빠진다 그랬어요. 전명구가 여기만 끼기는 게 아니라 부사구니까 여기도 나오겠죠. 여기도 나오겠죠. 사방에 전명구가 끼어드니까 문장이 길고 복잡하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전치사 나왔구나. 그럼 명사 묶어가지고 발라내는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문장의 뼈대 구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그럼 영어 문장이 되게 심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전명구 묶어서 발라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 구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볼게요. 두 번째는, 자, 여기 동사가 있는데, 나 동사 또 쓰고 싶어요. 자, 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영어 문장에서 여기 볼까요? 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또 쓰는 경우에는 접속사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왜냐면 접속사는 뭐를 연결하는 애예요? 절을 연결하는 애예요. 절을. 그러니까 접속사가 나오면 절이 늘어나. 절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나오면 동사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죠? 네, 접속사가 없을 땐 동사 또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의미상 꼭 쓰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어떤 애 썼어요? 투부정사라 그러죠.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자, 투부정사는 요 자리에 못 나와. 완벽한 동사가 아니에요. 보조적인 동사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는 못 나오지만 또 쓰고 싶다. 그럴 때는 투부정사 100개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보조적인 동사 형태 또 어떤 거 있어요? 동사에 뭐 붙인 거? ing 붙인 거. 자, 동사에 또 뭐 붙인 거 있어요? ed 붙인 거. 그런데 규칙 변화하는 동사는 이렇지만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는 go, went,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gone 하고 쓰죠. 얘는 ed가 아니고 I 형태가 달라져. 그래서 ed로 끝난 애들은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라 그래요? pp.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에서 출발한 거죠. 동사에다 to 붙인 거죠. 동사에 ing 붙이거나 ed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 나왔는데 얘가 타동사라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돼. 얘도. 그죠? 자, 동사니까 누구의 수식 받을 수 있어요? 부사, 그죠? 자, 아니면 아까 우리 전명구 배웠잖아. 전명구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전명구가 여기에 나와서 뒤에서 앞에 있는 동사 꾸며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동사의 성질은 다 가져. 동사는 아닌데. 그래서 동사에 준한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준동사다. 이렇게 불러요. 자, 앞으로 문장에서 얘네가 나왔다. 그럼 묶어. 자, 묶을 때 인사각이 이렇게 묶지 마시고, 목적어 있으면 목적어, 전명구 있으면 전명구 한꺼번에 묶으세요. 그래서 영어에서 구를 만드는 방법은 두 번째는 요거예요. 준동사구. 자, 그런데 얘는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얘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전명구는 묶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묶은 다음에 명사구냐 형용사구냐 부사구냐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생긴 건 똑같이 to 건데
얘가 명사구일 때는 가는 것하고 해석해요. 형용사구일 땐 갈라고 해석해요. 부사구일 땐 가기 위해서 해석해요. 그러니까 요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얘가 명사구냐 형용사구냐 부사구냐 그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느냐. 일단은 묶었어. 묶어가지고 전체 문장에서 위치를 보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 자, 주어 자리는 어떤 분사만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병사. 그럼 무슨 구겠어요? 병사고 그럼 가는 것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아니고 얘가 보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럼 무슨 구? 형용사고. 그때는 갈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차이가 형용사는 명사보다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 자, 근데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은 길기 때문에 앞에 못 나오고 뒤에 나와요. 뒤에. 그래서 이렇게 쓰죠. 야, 일어나. time to go 그랬어요. 자, 이때는 앞에는 명사 꾸며줍니다. 형용사고 어떻게 해석해요? 갈 시간 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부사구인데, 자, 부사는 우리 방금 배웠어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막 누구 꾸며준다고. 자, 근데 부사구나 부사절은 누군가를 꾸며주는 애는 아니에요. 얘는. 자, 여기 있는 주절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부사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를 일단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준동사야. 그래서 우리는 전공법이에요. 전공법. 피해가지 않고 내일 모레부터 준동사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준동사를 딱 잡아놓고 나면 뭔가 뿌였던 게 확 거쳐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먼저 시작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봅니다. 자, 앞에 절이 있는데 나는 절을 또 쓰고 싶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절을 또 쓰고 싶으면 마침표 찍고 대문자로 시작해서 새로운 문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앞에 여기 절이 있는데 나는 이 절을 얘한테 좀 연결시키고 싶어요. 그 연결어만 있으면 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죠. 그래서 영어에는 연결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치사하고 접속사. 전치사는 누굴 연결한다? 명사를. 명사 또 쓰고 싶을 때 전치사 있으면 돼요. 접속사는 누굴 연결한다? 저를 또 쓰고 싶으면 접속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접속사 나왔다. 접속사 끼고 있는 절도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자, 얘도 분석해요. 봐, 묶어서 봤더니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하고 있다. 그럼 무슨 절? 명사절이겠죠? 그죠? 자, 명사를 꾸며줬다. 무슨 절? 형용사절. 이도저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부가적으로 쓰였다. 무슨 절? 부사절죠. 자, 근데 얘는 얘보다 훨씬 분석하기 쉬워. 왜냐면 명사절 접속사가 나왔으면 그냥 보자마자 명사절인 거예요. 그죠? 부사절 접속사가 나왔으면 보자마자 부사절인 거예요. 그죠? 그 대신 뭐는 외워놔야 돼요. 접속사 종류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죠? 자, 요게 다예요. 영어 문장 구조가. 자, 왜 뼈대 바르기, 뼈대 바르기 얘기하냐면 되게 단순하잖아. 여러분이 앞으로 묶어야 되는 거 딱 세 가지예요. 전치사 나왔어? 명사까지. 근데 내가 아직 전치사가 누가 전치사인지 안 보여. 전치사는 우리 다음 달 배울 거예요. 다음 달. 그러니까 전치사 앞으로 공부하다 나올 때 하나씩 정리해 놓으세요. 정리할 때 중구난방 정리해 놓지 마시고 교재 아예 이렇게 앞 페이지다가 쭉 정리해 놓으세요. 전치사가 마지막에 여러분의 독해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쭉 정리하세요. 그럼 다음 달에 정리할 때 확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천명거 두 번째 준동사고. 그죠? 준동사고 묶어가지고 덩어리를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요. 세 가지 묶으면 돼요. 그죠? 심플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무리 심플해도 얘가 예외가 많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영어 문장은 이걸 벗어나는 예외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묶어가지고 덩어리 인식하면서 단순화하는 작업 요거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죠? 자,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얘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래서 내가 팔품사를 모르고서는 영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자, 우리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뼈대 역할하는 거 뭐 있어요? 명사, 동사, 그죠? 살해당하는 거. 부사, 형용사. 자, 연결어, 명사 연결하는 거 누구였어요? 전치사, 그죠? 절을 연결하는 거? 접속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명사 대신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대명사. 그래서 7개죠. 그 다음에 별로 안 중요한 거, 읍수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감탄사. 이게 다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자, 내가 명사라 그랬는데 명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지? 흔들리면 자꾸 일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문장을, 주어 나왔네, 동사 나왔네, 목적어가 아니라, 얘는 묶어가지고, 부사구니까, 부사, 덩어리 부사. 자, 얘는 묶어가지고 명사군, 명사절이니까, 덩어리 명사, 명사,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품사의 개념을 잘 잡아 두셔야 됩니다.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연습을 해보시는데, 자, 뭘 가지고 연습하시냐면, 교재 한번 펴볼게요. 자, 30페이지 정도 펴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한번 볼게요. 1번에 보시면, director 하고 나서 이 품사 뭐예요? 명사니까 또 주어겠죠? 문장 제일 앞에 나왔으니까. conjected는 누구예요? 동사죠? 그럼 대부분은 타동사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되죠? 목적어 자리에 어떤 품사만? 명사만. 그죠? 그럼 여기 명사 자리. 이렇게.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컨택티드가 자동사라면 뒤에 명사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아직은. 지금 여기서 이 연습 문제 취지는 우리가 품사의 역할에, 이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연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8개 문장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직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요. 근데 뼈대 바르기 오늘 하는 거 정리한 대로 한번 연습 한번 해가지고 오세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숙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죠? 정리하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뼈대발에 이렇게 하는 거다 다시 한번 같이 연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 쇼케이스입니다. 쇼케이스. 자, 일단은 시간 많이 걸려도 되니까 사전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죠? 묶어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중요한 게 뭐겠어요? 먼저 주어부터 찾아야 되겠죠? 명사, 첫 번째 명사. 그다음 동사, 목적어 찾아내시고 전치사 나왔다. 전명을 묶는 거예요. 준동사 나왔다. 준동사고 묶는 거예요. 그 다음 조조사 나왔다. 묶는 거예요. 묶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명사구냐 형용사구냐 부사구냐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분석하는 거예요. 그 설명 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쭉 해가지고 오세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서 뼈대발을 실제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숙제하실 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복화 데이 1. 그죠? 오늘 공부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단어 시험 볼지 아니 복화 시험 볼지 잘 모르겠어도 일단 첫 번째 거는 같이 해보세요. 자, 해보시고 시험 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첫날 수업이었어요.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이 뜨거움 있잖아요. 열정. 요것만 식지 않도록 2달 동안 잘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멋진 숙제 완벽하게 잘 해가지고 오시고 멋진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